네, 이어서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해주신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주연 대표님의 전략주 AS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한 3% 정도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탄소, 섬유, 미래산업의 쌀, 수소 관련주, 효성첨단 소재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효성 첨단 소재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네. 이제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네, 일단은 그 탄소 섬유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탄소 섬유가 쓰이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네. 우주항공의 발사체에서도 들어가고요. 그 뭐 수소 뭐 탱크라던가 이런 쪽이죠. 그래서 앞으로 좀 그 분야가 확장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미래 산업들에 많이 쓰이고 있는 원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철이 쓰였었는데 철보다 더 강하고 더 가볍고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일단 탄소 섬유가 좀 앞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강도 탄소 섬유를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또 최초로 개발을 해서 이제 상용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처음에 제가 그 효성 첨단 소재를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좀 많이 지났었죠. 그리고 여기서 제시를 해드리고 한 20%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제시를 해드렸었고 사실 20%는 지금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이미 도달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욕심을 부려본다면 조금 이 종목을 20%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20%보다 더 높은 그런 수익률을 노려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로 넘어가는 시기에 성장하는 그런 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도 굉장히 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 관련 사업도 이제 지금 공장을 증설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외형 확장을 또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후에 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좀 많이 밀리고 나서 이 바닥을 몇 번 다지고 다시금 반등을 해서 추세를 전환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파란 색깔 짙은 선이 241선입니다. 241선 본격적으로 그 돌파를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 위로 올라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점차 정배열로 그 이동 평균선들이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직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 추가적인 시세를 내가 노려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뭐 충분히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될 만한 그런 이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48만 원 그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전에 좀 여러 번 저항 맞았던 구간이 있죠. 요 부근 50만 원 초반대 요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국내 최초 탄소 섬유 상용화 성공한 기업입니다. 과거 추천 주시고 목표 수익률 20% 달성한 후에 이후에도 더 높은 수익률 기대해 주셨는데요. 미래 성장 산업 모멘텀이 여전하고 기술적으로도 현재 바닥권을 다지고 추세 전환된 모습으로 말해 주셨습니다. 추가 시세 노려보신다면 48만 원 선까지 계속해서 홀딩으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방산 항공 우주 관련주입니다. 오늘도 좀 살짝 조정받긴 했는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네. 이때 그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그 뭐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한다라는 소식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육성하기로 또 말하고 있는 밀고 있는 산업이죠. 밀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적으로 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좀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먼저 그 기술력에서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해 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도 굉장히 잘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이전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을 때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던 구간이 이제 이 구간이었습니다. 네, 이 구간이었는데 아마 이거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목표 수익률 그리고 목표가까지 다 돌파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금 조금 밀리면서 이 박스권 안으로 돌아온 그런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좀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가격도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조금 위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새롭게 공략을 하는 관점에서 보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바닥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을 하고 좀 추세를 돌릴 때 그럴 때 좀 공략을 해보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박스권 위를 돌파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보다는 윗골이 달고 조금 밀리는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하러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박스권 매매를 좀 활용하시는 방법도 제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주의를 하시고 좀 옆으로 기는 거, 바닥 잡는 거 확인하고 하락이 안정화되는 거 확인을 네. 하시고 공략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도 전문가님께서 목표 수익률 달성한 종목이죠. 현재는 달성 후에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스타링크 진출 소식과 함께 정부의 정책제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매수는 유효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위축된 점 체크하시면서 바닥권 지지 확인 후에 매수로 대응해 보자고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링네트입니다. 비대면 재택, 데이터 관련 주인데요. 링네트에 또 오랜만에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링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는 재택근무 관련주로 제시를 네.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이후에 AI가 또 굉장히 핫한 또 시장의 테마가 되면서 네. 이제 링네트가 AI 관련주로 엮여서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전에 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 박스권을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그 형성을 했었던 그 박스권 자체가 여기 보통은 이 안에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또 밀리면서 같이 여기를 이탈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한 요 자리쯤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후에 또 윗골이 다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거기서 일단은 뭐 목표 수익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정리가 됐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AI로 또 관계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월 달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1월 달, 2월 달은 AI를 제외하고서는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죠. 네. 그래서 이 AI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AI랑 스치기만 하면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은 언제나 경계를 좀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AI 쪽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좀 쉬고 있는 그런 종목들 이전에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들보다는 지금 좀 현재 쉬고 있고 이전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 중에서 기회를 찾는 게 더 유리한 또 공략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링네트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근데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그게 뭐 높은 자리도 아니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상한가 도전주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제 공략하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이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링네트까지 AS 진행해 봤습니다. 이어서 송가란 대표님의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3월 2일에 매수했던 유아가구 관련주, 저출산 관련 테마주, 대장주, 꿈비입니다. 오늘 장중에 12.96% 급등하면서 27,900원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윗골이 달면서 응목 마감해서 23,400원 선으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23,000원 선에 오면 좀 재전략,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또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이 꿈비 같은 경우에는 2월 마지막 네. 방송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28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때 이후에 3월 2일 장이 하루 쉬고 시작이 되면서 이제 뭐 시초가 뭐 보합권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온 종목인데요. 네. 꿈비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는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10,000원대에서 시작을 한 이후에 바로 따상 이후에 올라온 이후에 이렇게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종목 자체가 좀 더 강하게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던 사람들은 많이 없을 텐데요.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테마로 가게 될 것이냐, 이 테마를 우리가 어떤 테마로 볼 것이냐라는 점에서 이 테마가 주목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이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네. 테마들 중에서도 정부 정책 관련된 테마들은 한번 시세가 나오면은 강하게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정부 지원 정책 같은 경우에 한 번에 큰 자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런 큰 자금 지원 이후에 꾸준히 몇 년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위치를 살펴보게 된다면 현재 이 위치에서 다시 상승한 이후에 지지되고 또 다시 재차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다시 지지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지지되는 모습들 속에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크게 눌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에 있어서 이런 두 번째 상승 흐름이 나왔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3,000원대 이 라인대까지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작은 물량으로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남은 물량은 좀 더 가져가 볼 만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들과 관련된 섹터들, 그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꿈빛 저출산 테마주 대장주이죠. 정부 정책 수반 업종은 강력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라고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기술적으로도 상승 지지 패턴 나오면서 잔량으로는 추가 상승 역시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15일에 매수했던 한국화장품 제조입니다. 지난 방송 때 이제 보유로 의견 주셨고 이르면 20일부터 마스크 완전 해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화장품 제조는 또 어떤 전략 말해주실까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실 점들이 있겠지만 네. 단기 이슈로는 이렇게 실내에서 마스크 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에서 이제 단기 비자 해제 미국이 아니라 이 중국에서 단기 비자 해제 이슈까지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워낙 속을 많이 썩이다 보니까 미국이 입에 붙어버렸는데 네, 그쵸.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화장품주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봐야 될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가장 크게 매출이 나왔던 곳, 바로 중국향 매출이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화장품 제조 기술이 발달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그 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장품 시장들이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이런 메이커들의 신뢰성 이런 것들은 아직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리오프닝 된다는 시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두 가지 이점들 단기 이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모멘텀은 남아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의 하락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시장의 영향이 가장 큰 흐름이 아닐까라는 점을 보시고 여기에서 뭐 이 장기 라인이 어느 정도 25,000원대 라인이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충분히 물량을 좀 더 가져가 볼 만한 위치다.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화장품주들을 보실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런 화장품주들은 지금 뭐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중형 화장품주지만 가장 첫 번째로 보실 점이 바로 뭐 중국의 소비자 지수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지만 가장 쉽게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아모레 같은 국내 대형주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대형주들은 아무래도 이 섹터 안에서 이 섹터들의 테마 흐름과 거의 유사한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서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중형주 그리고 소형 화장품 종목들까지도 지금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금 이런 크게 눌리는 시장들 속에서 우리가 다 박아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중국 관련 모멘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지금의 약세는 시장의 거슬적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 말해주셨습니다. 25,000원대 라인 깨지지 않으면 보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 눌림 구간 역시나 보유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15일에 매수했던 SM-CNC입니다. 하이브가 SM 이런 경영권 분쟁에서 포기를 하면서 어제 SM도 주가 하락을 보였고요. 오늘 SM-CNC도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SM-CNC 그래도 엔터주는 실적이 좋다고 이야기 계속 주셨는데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미디어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SM, CNC를 비롯해서 특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이브, 카카오 이런 지분 경쟁에 있어서 SM이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단기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왔던 것은 아무래도 지분 경쟁에 의한 이런 것들의 지분 싸움의 M&A의 이슈에 의한 강한 상승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제가 꼭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엔터주들과 미디어주들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엔터주들이 단순히 미래 전망만 밝은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매출 또한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매출 성장세 그리고 미래 가능성까지 챙겨본다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저점 라인이 거의
초기 라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런 6,000원대 라인까지 상승할 때 이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강한 상승 이후에 여기서 한번 눌리게 된다면 이슈로 한 번 더 올라올 것이다. 그때 이후에 이때 3월 7일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이때 그렇지만 제가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비중을 완전히 줄인 다음에 이런 경영권 이슈 이후에 가격대가 온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엔터주들, 미디어주들의 흐름이 이런 뭐 경영권 이슈의 호재가 사라졌다라는 측면과 또 한 가지 그리고 이런 시장 전체적인 눌림의 흐름 두 가지 흐름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눌렸습니다. 지금 흐름이 눌린 이후에 우리가 처음 경영권 이슈가 있었던 가격대 네. 그 가격대까지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이슈에 의한 상승 흐름폭은 모두 반납했다.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실적이나 미래 가치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모아가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엔터주들 강한 눌림, 이 종목군들은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충분히 지금 접근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SMCNC 최고가 수익률 15% 달성한 종목입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한 상승세는 현재 반납한 구간이고요. 엔터주, 미디어주 매출 좋고 앞으로의 미래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점 라인 내려온 지금 다시 한번 매수, 관심 요요한 구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송가란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란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